보다 35% 이상 성장했습니다. 대체육이 단순한 그 대체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최근에는 띠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가 모르지만 이미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진규 교수님 연결해서 대체육 시장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 방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진규입니다. 이게 뭐 미래의 먼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우리 생활 곳곳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군요. 네, 지금 이제 대체육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비건이나 아니면 좀 특수한 용도의 그런 식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게 꽤 최근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대형마트를 가보시면은요, 또 뭐 온라인 쇼핑몰이나 뭐 편의점 같은 곳에서 보시게 되면은 대체육이라고 붙어 있는 그런 식품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이런 대체육 시장에 최근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또 저희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아나가면서 제품들이 현재 나올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의 군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져 있는 게 구체적으로는 그 대체육이 들어가서 우리 보통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제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식품이 거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대체육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고기와 아직은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간편식이나 또는 냉동식품 아니면 어떤 밀키트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미 여러 가지 식품의 그런 제품군들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르러서는 어떤 레스토랑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샌드위치 아니면은 그 외에 다양한 고기류의 제품 같은 것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품들이 점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편의식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편의점에 보면은 있는 많은 그런 제품들이 이런 대체육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삼각김밥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또 많은 그런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나 또 이제 최근에 모 대기업에서 나오게 된 그런 너겟인데 치킨이 없는 그런 너겟 같은 제품군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 많이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 만들게 된 이제는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닌 그런 회사에서 만들게 된 제품도 그 햄버거의 패티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그런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 채식주의자 흔히 비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이 대체육이 관심을 더 받게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배경은 없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한 2008년이나 2009년 정도에 한때 이제 육류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려 한 1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식품을 그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군으로 식물군에 집중했었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미국에서 특히 이제 많이 일어났던 그런 투자가 집중이 됐던 분야들이 이런 대체육 같은 것들이 있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그렇게 훌륭한 맛을 만들지 못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었죠. 근데 뭐 코로나 또 얘기를 하는 거는 많이 이제 굉장히 좀 실증이 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미국의 굉장히 큰 한 육류 업체가 더 이상 육류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이런 육류를 아주 제한적으로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종류의 그런 단백질 원이 될 수 있는 대체육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반향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얼핏 생각하기에는 채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환경을 의식한 고기류 소비를 위해서 단백질 소비를 위해서 이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대체육은 환경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양간에 이제 굉장히 다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논쟁이 그래서 있군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축산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위협을 그렇죠.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예. 이것들을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방향을 또 원하시는 분들께서 그거를 분명히 이게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양쪽 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양쪽의 방향과 또 분명한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그런 축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육류 제품군이 소나 돼지나 아니면은 생선류 같은 것들이 아마 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생산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땅이 소모가 되고 또 땅이 많이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또 물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게 되고요. 또 이런 가축을 키우면서 발생하게 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들이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단백질원에 대해서 좀 어떤 것을 수술을 하면 좋을 것인지, 그걸 어떻게 옮겨가면 좋을 것인지라는 여러 가지 방향성과 또 탄소 중립, 또 말씀하셨던 그런 ESG 경영 같은 것들이 기업에 또 많이 도입이 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잡혀나가면서 식품업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런 블루칩으로 이 대체육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최근에 일어나게 된 이런 대체육에 대한 관심도를 또 만들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체육 시장의 폭발 가능성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생산 원가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뭐 소나 돼지를 이 키워서 소비하는 것에 비해서 원가가 싸지 않다면 과연 이게 더 커질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생길 수 있어서 지금 생산 원가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육류의 가격이 너무나 올랐던 어떤 한 시절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식물성 대체육들이 단가가 낮다라는, 그러니까 낮은 그런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경제에서도 중요한 그런 대체군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식품에서도 많은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다양한 종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식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식품이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고 여전히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예전의 그런 맛이라는 예전의 그런 식품군에서 분들이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일단 한번 사로잡은 맛, 또 그것을 관념적으로 붙잡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식품이라는 제품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팩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었을 때 물론 당장 어떤 영양이라는 것들 때문에 그런 단백질군을 식물로 대체하는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겠지만요. 결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그들을 집중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파라미터가 될 수 있는 팩터가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맛입니다. 뉴스위크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런 소비자들에 대해서 식물성 대체육을 얼마나 많이 소비자들이 접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서베이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어떤 영양이나 환경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순위가 조금 밀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와 비슷한 맛을 꼭 내야만 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결국 소비자들에게 도출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서베이 결과가 있어서요. 결국에는 맛이라는 측면이 꼭 보장이 돼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미 이게 필요하다라는 단계까지 이르르고 난 후에 자리를 잡고 좀 더 본격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런 부분을 많은 기업이나 또는 학계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가 자체가 그런 맛을 보완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쉽사리 이제 싸지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최근에 제가 시식한 걸 보니까 고기의 육즙 이것까지 똑같이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던데 어떤 원료를 써서 최근에 대체육의 맛과 관련해서 이 교수님은 경험을 하셨을 테니까 진짜 고기 맛이 느껴진다는데 지금 몇 %까지 간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아까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바로 육즙이라는 부분이 가장 키 팩터가 돼서 미국에서 이제 작게 만들어졌던 그 스타트업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 스타트업의 제품을 한국에 있는 모 기업에서 현재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런 육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그런 기술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 나가야 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와 더 비슷하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상황에 현재 놓여지게 되는데요. 예. 현재 이제 사실은 지금 제가 올해가 연구년이라서 현재 미국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이런 제품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 이미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와퍼 제품 같은 것들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프랜차이즈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도 예. 기회가 돼서 예. 그런 제품들을 많이 시도를 해봤었고요.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카메라가 도입이 됐었을 때 굉장히 비싸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술이 많이 높지가 못해서 실제 필름으로 찍은 사진보다는 그게 못하다라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었었지만 반응이 있었죠. 초기 결론적으로는 반응이. 예. 경제적인 부분과 또 기술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극복했던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제품들이 현재는 고기와 또 비슷하게 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자체 제품을 만드는데 아직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예. 일단은 시장에 어필을 해야 되고 시장에서도 지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스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을 해서 상당히 많이 훌륭한 상태에 이르는 게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테이크, 그냥 생고기 같은 경우에서는 대체육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그런 제품군 쪽으로 도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체육 중에서도 식물성 대체육과 동물성 대체육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 동물성 대체육을 배양해서 바로 세포를 바로 배양해서 그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제품들이 또 일부가 현실적으로 식탁에 놓여질 수 있는 상황에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육의 기술 수준과 시장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진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8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749명.